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화려한 날은 가고 각자의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 인물이나 유명 그룹의 전성기 또는 과거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 미모의 시절이 있었음을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사진을 보자면 1년 전 찍은 사진과 3년 전 찍은 사진에서 확연하게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되니 각자의 인생에서 젊음의 노년으로 변하는 족적을 체감하게 되는데, 그래서인가 사진을 보면 과거와의 괴리를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여서 1000년 전, 2000년 전 그 이상 화려한 영광이 지속했던 역사의 현장들도 격세지감을 넘어 비장한 회한까지도 느끼게 하는데,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니 화려한 날을 아쉬워할 것도 없고,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한 일도 아니고 어렵다고 낭망한 일도 아닌 것이 마음을 서로 정화하며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 배우 네. 안성기님께서 네. 별시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 추모 분위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별들이란 별들은 전부 다 네. 지금 고인의 예. 빈소로 발걸음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법조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성기 예. 선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네.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예.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들이 있어 오늘 예. 다시 한번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성기 선생의 그 조문 예. 물결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이르면 오늘 16일 또 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의 이 신년에도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예. 릴레이 촛불은 역시 또 끊임없이 네. 예, 물결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네. 무죄 석방 촛불을 밝혀주셨고, 또 뭐 삼재 촛불도 켜지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안성기 선생의 공통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 상관관계.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네. 자, 윤 대통령 촛불 오늘도 끊임없이 또 빛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또 윤 대통령 촛불들을 밝혀주셨습니까? 네. 여기 우리 전에 올려주신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채무한 어머니시고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면서, 이분은 이제 석방이기도 하면서 가와만사성 이렇게 해서 아드님 이름으로 가족하는 일 원만성취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세자로 하고 삼재기도를 올려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엄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윤석열 석방, 그 다음에 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면서 가족 화목, 가족이 화목해야 힘이 있어지고 또 촛불도 올릴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경신생과 그 자제분 무자생해서 유승하님, 유현서님. 야, 이름 참 좋으네요, 현서. 야, 이거 꼭 뭐 서울대 가고 뭐 장관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응?
그렇다는 거는 기술자가 돼도요 장관급이다 하면 기술자로도 최고봉 애플같이 빌 게이츠같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참 이름 좋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에서 윤석열 석방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이고 소리가 예 이렇게 아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따님 우리 김도연 어머니 이 김도연이라는 이름은요 연꽃 연자를 썼는지 윤석열 석방 아주 이 지성이 좀 높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촉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채무한 어머니. 아우 그다음에 우리 박종순 어머니가 참 조용하신 분입니다. 올리실 때마다요 너무 겸손하게 올려주셔서 윤석열 대통령 저 석방초 하나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없으세요. 저기 부산에 사시는 어머니세요. 초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께 가정에 복이 깃들기를 올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완만하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은요 그냥 최무한 어머니도 그러고 요 박종순 어머니도 그러고 그냥 저기 무난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해야지 마음도 편해서 대통령 힘내라고 하고도 싶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무한 어머니 1년 전에 올려주시고 또 많이 저 삼지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또 1년 동안 1년 후에 잊지 않고 이렇게 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종순 어머니 늘 조용하셔서 이름 밝히시는 것도 뭐 조용히 하시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종순 어머니. 네 그리고 여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건 미광 핸드레일 최미라님 이거는 이제 새로운 초를 바꿔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도 있지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모두 잘 되라고 해서 새로 교체한 초입니다. 그 정지호 저 남편분과 사업 잘 돼서 저희 월강사에서도 항상 기도 발언 올리겠고요. 박지연님하고 이건 다 저기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뭐지 이분이 이 인터넷에 이렇게 온 걸로 보면은 신묘년 경자생 병호일입니다. 이 병화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태양입니다. 지존 어느 분야에서든 이 병화가 차지하면 물론 갑을 병정 무기 경심 이 숫자의 기운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나 이 병화에서 양인 병호를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는요 대단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라는 기운과 월지에 이 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 저 무지개가 이렇게 뜨려면 비가 막 온 다음에 짠 하고 무지개가 뜨죠. 그래서 원국에 이 자와 오가 있으면은 반드시 무지개가 뜹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뜨기 전에 이렇게 자와 오는 충이라는 글자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충돌 항상 시끄럽다는 거는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야지 뭘 우리가 알아주죠. 그래서 이거는 현침이라고 합니다. 현침 뾰족한 글자 팔자대로의 설명입니다. 이런 분들의 설명은 어제 제가 팔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논하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큰 틀에서만 논했고 오늘은 이제 복잡한 물상을 짓는 사주팔자의 글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들어와서 자오충이 되면서 무자월에 이분이 음력으로 11월 무자월의 제차 자오충을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오충을 일으키니 이 자오오와 자의 충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물들의 비교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3월에 오와 자는 쥐덫과 쥐틀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식서이 복창 오는 말이죠. 말맞자 마식 밥식자 그 다음에 쥐 서생원 이렇게 하죠. 마식서이 이렇게 쌀미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여러분 서이
마식서의 복창.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뒤틀복창.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식서의 복창. 창자 대장입니다. 말이 쥐똥을 먹으면 창자가 뒤틀린다. 이게 바로 좌우충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병오년이라고 했죠. 쥐띠, 또 자월, 지월에 태어난 사람, 쥐일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식중독, 더위, 건강, 부도, 생과 사의 갈림길,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을사년 무자월에 원국의 좌우충이 되어 있는데, 을사년 무자월에 와서 다시 한번 좌우충을 땅 때리니까 마식서의 복창. 그래서 저희 스승님 같은 분들은 한문을 모나게 많이 알아가지고 올해 제 신수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쫙 종이에다가 마식서의 복창. 죽는다. 창자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부도가 나서 일이 뒤틀린다라는 얘기고, 나이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양인, 이렇게 병호, 양인이 겹치면 검난, 칼이 들어와서 수술을 해도 아마 계속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대배우를 왜 쥐에다가 표현해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이거는 학문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기우시고, 요거처럼 여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경자생 무자월 경진일에 가보대원에 있을 때 여기 좌우가 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대통령도, 윤 대통령께서도 마식서의 복창입니다. 창자가 뒤틀려서 검난, 칼검자, 검사할 때 쓰는 검난 있죠 여러분. 이렇게 검난, 왜 그 사람 검사야 하잖아. 임진왜란 할 때 난 어지러울란 있잖아요. 그래서 몹시도 어지럽다. 머리, 여러분들도 보면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검난이 따른다. 칼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칼에 수술을 했다는 게 아니라 관제구설 12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검난이라고 합니다. 칼검자. 어지러울 난. 그래서 난세의 영웅. 운이 좋으면 난세의 영웅이뇨. 운이 나쁘면 칼검으로 인해서 그냥 싹까지 자르는 겁니다. 이분과 대통령과 국민 배우의 공통점이 좌우충 원국에 있으면서 이 을사년에 자사암업을 하면서 이 좌우충이 다시 한번 치니까 생명줄, 목숨줄이 끊긴다.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 운기가 좌우충을 먹어서 한 번으로 먹으니까 칼로다가 도려낸다. 그거는 죽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던 사람들이 내 명예가 한 방에 날아가면 나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팔자의 병호, 이거는 화입니다. 화, 여러분, 화. 이렇게 있어서 화가 교전하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아마 요 운에 계속, 요 계사운에 수술을 좀 몇 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뒤다본 건 아니지만, 글자로 볼 때는 이렇게 수화 상전이 되면, 수와 화가 교전을 하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이거는 성품이 워낙 온화하고 참 훌륭하잖아요. 웃는 거 보세요. 참 이분이 싸우겠습니까? 그거는 곧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수술이나 병고를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화와 반대로 금과 목. 윤 대통령께서는 이게 금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죠. 금과 여기 목. 금과 목도 교전을 합니다. 금과 목이 상전 교전을 하면은 인의가 없어진다. 인의. 어지린자. 오르르이자. 인의가 없어진다. 어지린과 인의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는 사람이, 젊은 분들이 그럼 윤석열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인의가 없어진다는 거는요, 이분이 국민들한테 측은지심으로 뭔가를 베풀려고 했던 의리에
어질인자 의리가 쌍둥 잘린다는 겁니다. 그 구치소에 가서 무슨 인의를 펼치겠습니까? 그게 바로 금목 상전일 때 똑같은 싸움도요. 똑같은 싸움도 이 전쟁의 싸움과 병마의 싸움과 이런 것이 있듯이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은 내 마음의 호수요. 호수가 물이지만 화가 되듯이 이렇게 목화 토금수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금목이 상전을 하면은 인의가 잘리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거와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두 영웅이 이렇게 되면은요 항상 음이든 양이든 모든 거의 영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12시여도 정오와 밤에 자정과 정반대이듯이 이렇게 반대의 위치가 있으면서 일맥상통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사주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충의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배우의 대통령 입지잖아요. 배우로 치면은 이분은 실제로 정치적인 대통령이었고 이래서 좌우의 충과 누구 한 사람은 죽음이고 누구 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정신의 세계에서 죽음을 연계성을 놓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셔도 좌우와 충 둘 다 죽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 대배우는 죽었다고 해서 연계성이 우리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실제로 저 구치소에 목숨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죽었다고 해서 안성기라는 이름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시계바퀴가 돌고 돌듯이 이 이름은 살아서 그 생명줄은 좀 더 영원하고 우리의 내리 특히 문화계나 영화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상에서의 우리가 피를 보는 삶은 죽어 있지만 이름은 계속적으로 남아서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안성기 선생이 51일이니까 양력으로 75세기 3제 들어가잖아요. 예, 박사님 제가 그거 잠깐 놓쳤는데 양력으로 52년 1월 1일로 봤을 때 신묘, 음력으로 절기로 치면 신묘생이거든요. 삼재팔란 관제후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때는 조금 눌삼재에 지난 날을 묵은 것을 소멸해서 눌삼재에 태워서 좀 했으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요즘에 거의 보면 카톨릭이나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종교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카톨릭이든 뭐든 기독교든 우리의 이 삼재의 기도는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다 떠나서 삼재 기도는 생활의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숨을 쉬면서 물을 먹듯이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입삼재 때나 눌러있는 눌삼재 때나 삼재 기도를 했으면 조금은 더 영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아쉬움입니다. 네, 그렇군요. 매우 예. 자, 어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우리 일본에서 오신 이정옥님, 예 여기에 예. 네. 그 촛불 앞쪽으로. 동경도 오다구 감히 이게 다이 예. 예, 동경도면 뭐 도쿄에 사시나 보네요. 예. 네. 자, 어제 뭐 그 일본에서 또 야, 네. 근데 그 저기 우리 이정옥님, 네. 이정옥 보살님 촛불 불기가 장난 아니네요. 오늘도 그러네요. 예. 다른 초에 비해서 유난히 네. 예. 일본에서 오셔서 뭐 정성을 들여서 그런지 좀 이 촛불의 굵기와 크기가 네. 다릅니다. 다른 네. 초에 비해서 상당히 네. 커 보입니다. 아마 부처님의 우리 이정옥님 가피를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저에게 우리 그 법조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선물을 네. 주셔서 보니까 그게 제 안에 카스테레 같은 빵이더군요. 아침에 제 아내하고 만나게 먹었는데 그래서
인사도 할 겸 또 네. 우리 일본에서 오신 저희 방송 보고 얼마나 또 이 방송에 푹 빠졌으면 일본에서 한국 들어가면 꼭 와야 되겠다 한번 들려야 돼서 들으셨다 그러는데 뭐 감사 인사 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그러시죠. 예, 한번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아, 예, 스피커폰으로 한번 연결해 주세요. 설렌다. 저 이정옥님 우리 최무한 어머니, 박종숙 어머니 이 초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다 똑같이 제 눈에는 정말 다 똑같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어머니 월강사예요. 네. 저 박사님 통화 한번 하시죠. 아니 이게 저거라 뭐가 이거 뭐를 스피커. 예, 스피커폰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정욱님. 여보세요? 아유 일본에서 저희 또 이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 박사님이 예, 너무 진정한 애국 방송에 감격해서 예. 평생 품사를 계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어제 보내주신 선물은 정말 감사히 잘 받았고요. 아이고 그거는 선물도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너무 좋은 방송 하기 때문에 예. 그냥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건 선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그 아침에 제 아내하고 아주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 전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저희 방송 보시다가 예,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이 월강사도 한번 방문하셨는데, 예, 예, 이제 방문하실 때 월강사 법회하고 했던 날이기도 하긴데, 예.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짧아서 예. 짧은 시간밖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죄송했었습니다. 예. 그 예. 일본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월강사 이 법주님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시다가 예.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법주님은 어떻던가요? 물론 지금 앞에 저희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너무 젊으시고 이쁘시고 너무 그 분위기가 따뜻해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 회장님 그 또 딴 분들 예. 또 회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부 좋은 분이시고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마침 이 지금 서울이 지금 한파가 왔는데 이거 월강사 이거 따뜻한 기운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 예,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복 예. 많이 받고 갑니다. 예, 하여튼 그 일본에 지금 뭐 도쿄에 계신다고요? 예, 예, 동경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그 일본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40년? 아이고야, 그 뭐 40년 되셨으면 예, 예. 대학 졸업하고 딴 데 외국 갔다가 일본 가서 예, 공부를 하고 거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아드님의 의사. 아드님의 의사. 예, 저희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가족분들이 전부 다 또 훌륭하게 또 일본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 예, 병원에 있습니다. 예. 저도 전부 의학계통이니까. 예. 예. 오늘 그리고 예, 그 청국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예, 그 진선명 언니인데 알아보래서 내가 오기 전에 다 주문해가 사서 먹어보니까 너무 먹기 좋대요. 그 고추장도 예. 가지고 갑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 말을 좀 아름답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요? 예. 예. 예, 진선명의 그 청국장하고 고추장은 어디 진선명과 제품 어디 내놔도 아마 그 지금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아니 청국장 너무 먹기가 좋고 예, 너무 크고 너무 싸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예, 뭐 저는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그냥 계속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월강사 방문 직접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 예, 나올 때는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새 음성도 예, 너무 멋있어요. 예. 음성이 소문 같은 음성이에요. 같은 음성이. 예, 감사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아유,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방송이 이제 그 우리 고맙습니다. 이 법주님의 명성이 아유, 일본까지 일본의 교포님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진산명가의 이 청국장, 이 뭐 고추장 이 제품들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좌우충만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거실리는 것만 눈에 이렇게 띄는데 무릇 생명이라는 거는 그 어떤 어쨌든 그 묵은 것을 이렇게 그 뭐지 벗어내고 그 삼재에 대한 제가 아쉬움을 얘기한 거지 삼재를 안 해서 돌아가셨다가 절대 아닙니다. 좀 그 종교를 다 떠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52년 1월 1일 보느니까 토끼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이 삼재 기도를 해서 묵은 액사를 좀 없앴으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치적인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삶의 보수라고 봅니다. 효를 중요시 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진보 좌파 뭐 보수 막 이런 게 됐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 보수적인 성향이야 있으면은 어느 당을 지지하더라도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하늘을 존중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 종교가 있어도 너 삼재풀이해 하면은 수긍을 한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통령 국민 배우께서 우리나라에 무거운 거를 다 이렇게 저는 액사를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효자요, 애국심이요, 가정에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자기 직책에 모든 아울러서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어떤 안위나 걱정은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애의 기운을 저는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도 다 이렇게 가져가서 나라가 평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액살도 가져가고 모든 것 문화계니 정치계니 가져가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이 기운 둘 다 이렇게 두 분끼리는 합의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액살도 이런 큰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나라 부처님 곁으로 갔을 때 이 액살도 좀 다 소멸하고 현재 나라의 액살도 좀 다 소멸하고 또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초를 올려주신 분들로 인해서 지난 묵은 거를 다 소멸을 하고 눌삼되어 태워야 할 거를 다 소멸을 하고 이렇게 최묘한 엄마처럼 7일초로 올리는 거는 우리가 21일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대통령이 어렵게 있기는 해도 사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릇 생명 존재들의 이런 무정한 기운 이런 거를 그 성주 계공에 도는 이런 속성을 갖고 사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화려한 거를 다 액사를 가지고 가서 저는 평안이 좀 오리라는 기대로 제가 또 내일을 맞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참 좋았잖아요. 그리고 국민 배우도 참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좋은 운은 이래저래 사소한 불평과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불평이 많으면 화가 돼서 달아나게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그냥 알아서 스스로 우리가 그때그때 잘 해나가는 기운으로 각오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부처님에 대한 희망이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기운이고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지기도를 하는 거고 대통령 초를 올리는 거고 결국은 신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고 에너지를 뺏길 때는 신에게 부처님께 의지를 하시면서 피할 거는 피하고 특히나 눌삼재에 있는 삼재들 여러분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들은 마음을 눌삼재를 누르는 기운으로 가면서 눌러놔야지 몸도 편한 이치로 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발언을 하는 거니까 삼재 기도를 필수로 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배우 왕생극락과 함께 이 국민배우의 이름은 결코 우리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의 계시를 받아보면서 편안한 나날을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나무관세보살. 예, 나무관세보살 간혹 큰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새해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강원도에 있는 이 강원도 인제 서하면 순직 장병 충원비 미령제, 그리고 또 1월 1일 낙산사 홍해남 일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해가 솟구치는 그 장면, 그리고 대관령 정상에 동해 영동 고속도로 준공비, 그리고 원주 구룡사의 범종, 일명 박정희 범종까지 우리 간혹 큰 스님의 활약이 병오년 새부터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후기란에는 이 간혹 큰 스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거의 뭐 고성의 반열에 올라갔다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방송 이후에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뭐 격려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전화가 같은데요. 여러 차례 왔는데 한 분이 그 거사님이신데 지방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 참 누구도 그 못했던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을 스님께서 하셨다고 너무 고맙다는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거기 휴게소에 그렇게 비석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고. 그 제가 이 밑에 섰잖아요. 섰는데 그걸 가늠을 하니까 거의 한 11m 정도 된다고 그래. 엄청난 규모의 그 비석을 아내가 스님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됐다고. 자기도 한번 이제 시간 나면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린다고 해요. 그 아쉬운 점은 그 좀 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참 이걸 떠나서 앞으로 그 역사에 남을 일인데 참 그 훼손된 게 너무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범종이 거기에 있는 줄 그 몰랐다면서 그 한번 조만간 가서 그 원주 치악산 구룡사 거기 가서 한번 참배 한번 하겠다고 여러분이 또 전화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인제 서하면의 순직 장병 충원비, 뭐 그것과 관계돼서는 뭐 거기도 문의 그래. 전화가 없던가요? 거기도 그래. 왔는데 보살님께서 한번 전화 왔는데 뭐 여러분이 왔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그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그 고립돼서 그냥 돌아가신 것 같다고. 지금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그때 뭐 보니까 국민소득이 뭐 60달러 좀 뭐 50달러 60달러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헬기도 뭐 뜰 일도 없고 그래서 참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호명해서 극락 왕생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스님 너무 고맙다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인데 스님께서 이렇게 또 정초에
그래도 해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해가 그 홍련하면서 이제 그 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새 일주일 예, 됐죠. 일출이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오르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했고 또 그 홍련함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는 뭐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끝나고 난 뒤에 이 촬영 끝나고 난 뒤에 한 분 한 분 예, 그 기도하는 분들 예, 가서 이렇게 그 그때는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끝나고 난 뒤에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추월을 했다니까 아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활약이 대단한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간혹 큰 스님의 이 큰 스님을 뛰어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사급에 가까운 아유, 고승 과찬이십니다. 예, 고승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아마 그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마 태아령과 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태아령이라는 게 이제 그 영험함 고승의 그 큰 스님 이상급의 고승의 그 영험함이 있어야만이 이 태아령을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아령과 관계돼서 한번 문의가 많이 왔을 걸로 예.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거 처음부터 우리 방송을 쭉 봤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그 스님이 그래도 그 아주 태아령이 완전히 천도를 해서 강원도에 이제 모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와 닿는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봤어요. 보고 또 태아령이 사실 그 본인 생각에는 하여튼 몇 명인지를 하여튼 그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명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일을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이제 60갑자를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이렇게 살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렇게 또 살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 100일 기도를 하면서 살풀이를 먼저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한 50일, 60일 지나고 난 뒤에 그 태아령을 이제 그 천도를 합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님이 기도를 해보면은 그 몇 명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한 3, 4일 기도해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보니까 본인은 3명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5명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이것도 그 태아령이 억울하니까 좀 정확한 그 숫자를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그 매년 7월 백중날은 사실 그 음력으로 7월 백중날, 7월 보름날이죠. 15일 날은 그 백중날인데 그날은 이제 그 지옥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천도를 하면은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태아령은 그냥 동참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독불봉을 해가지고 독기도를 해서 이게 천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번 지금까지 해마다 절에 다니면서 했는데 요번에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번에 그냥 살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태아령도 내가 보기에 5명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됐고 그때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밤매다가도 이게 유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명이니까 그럼 요번 기회에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그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이제 그 집안이 좀 안 좋아가지고 100일 기도 했는데 그분이 저기 서울 사는데 재개발하는 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재개발을 하는데 이게 자꾸 이 태아령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번에
스님한테 태아령을 그 전에 기도를 했지만은 요번에 태아령을 마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잊고 있었는데 스님이 새삼 이렇게 일깨워줘서 뭐 고맙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살기는 좋아졌지만은 그 60년대 70년대는 어려웠잖아요. 특히 60년대는 그때 그 사실 태아령을 안 한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안 지운 게 없거든. 병원에서도 지웠다든가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자연유산이 됐다든가 이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이번에 뭐 다녀오셨습니다만은 네. 그 모친께서 백남희 여사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유산시키려고 간장을 조선 간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한 사발 먹었다. 얼굴이 새kam게 나왔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유산이 안 돼서 그 집 마당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그 외모와 또 카리스마를 겸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집이 한 서너 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재개발되면 이러면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태아령을 먼저 이렇게 천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집을 잘 해서 좋은 값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 옷장살이를 하시는데 요새 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랬지 앞으로는 뭐 이렇게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시고 잘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십시오 이러니까 그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아무래도 그 정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강원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그 기록들을 발굴해내시고 또 그곳에서 위령제도 해주시고 또 새 대한민국의 이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또 구국기도까지 해주셔가지고 우리 간혹 큰 스님의 명성이 날로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 방송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원주 거기 가서 참 또 느낀 점이 있는데 거기 그 무학 대사가 또 거기서 원주가 치악산 지금 구룡사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주 구룡사 거기 이제 느낀 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무학 대사가 거기 또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무학 대사는 그 고려 시대부터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참 대단한 활약을 하셨죠. 그래 그분이 태조 이성계 그 왕사라 그래요. 왕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건의도 해주고 또 앞을 좀 이렇게 내다보는 그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한마디로 왕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 처음에 경복궁을 지을 때 그 동남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좀 지으시라고 이제 이성계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그러니까 개국공신이죠. 조선을 세우는데 아주 1등 공신이죠. 거기 정도전이라는 그 분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왕관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가 봐.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옥신각신 이제 다투다가 결국은 그 정도전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 듣고 참 그때 당시에 무학다사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 600년 더 갈고 1000년
한 2000년까지 갈 텐데 무학다사 얘기를 안 듣고 정도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경복궁을 서남간으로 이제 이렇게 짓습니다. 저 짓고 난 뒤에 그 무학대사가 한탄스럽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건 길어봐야 600년 간다. 600년 후에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왕사를 떠나서 서서히 이성계 그 곁을 이제 떠나지요. 떠나면서 호련히 전국을 금강산도 가고 또 백두산도 가고 또 한라산도 가고 이래서 조용히 이제 본인의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무학다사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게 600년 아니라 1000년, 2000년까지 갈 텐데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 무학대사는 그 당시에 굉장했거든요. 비록 그 이성계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큰 일은 이렇게 해주면은 그 이성계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복궁 질 때만 이성계 얘기를 무학대사 얘기 안 듣고 정도전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정도전이는 이제 나라가 이제 튼튼해지고 뭔가 권력이 좀 자기한테로 중심을 올라고 그러니까 그 이성계 셋째 아들 이방원이죠. 나중에 태종이 되는 거지. 이방원한테 이제 죽지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학대사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은 그런 마음이 참 아쉽더라고. 내가 이번에 저 원주 가가지고도 그걸 이제 되새기면서 그때는 뭐 원체 춥고 또 시간이 없고 이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그걸 되새기면서 그래도 이 스님의 말은 좀 잘 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무학대사가 거기 또 참선한 곳에 가보고 이러니까 새삼 큰 스님의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예.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죠. 정말 큰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안성기 선생이 향년 74세로 별세를 어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간우 큰 스님께서도 이 국민 배우 안성기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초한자로 명복 초한자를 밝히셨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간우 큰 스님부터 축은 이 또 용두사에서 이 큰 스타의 별세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불자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축은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안성기 선생이 살아왔던 삶의 육식갑사를 통해서 안성기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안성기 선생이 국민 배우로서 우뚝 섰습니다만은 이 안성기 배우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 어떤 이미지가 함께 이렇게 교착되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기 선생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축은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무 극락도사미 나무 좌우보처 관음 대세지 처빈망령 대성일로
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2번지 89호 대용두사 수월 청정지 도량원화 금채 지극 지정선고 대한민국 대배우 고안성기님의 극락왕생을 용두사 부처님 전에 기도 발언하옵니다. 나무 동방해탈주세계 허공공덕 청정매진 등모단정 공덕상 왕경화바두 유리광 호재상 최상열 공양을 종종장엄정예무량 무별이를 원려장엄 변화장엄 법계 출생무장의 왕열애는 삼야삼불도 열애하라 삼야삼불도 열애하라 삼야삼불도 지금 그 극락왕생 기도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뭐 어떤 내용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셨습니까? 예, 참 나이 참 74세면은 정말 한창 그 사실 나이인데 이분이 참 너무 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쳐가지고는 작년하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은 올해지 아직. 그래서 유난히 그 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배우나 또 가수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나이 74세면은 한창 살 나이인데 앞으로 뭐 한 2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대배우지요. 대국민 배우. 나이 5세부터 이 배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좋은데 이제 극락세계 하셔서 죽음과 삶이 따로 없는 영원하게 이제 안식처로 이제 가시라고 부처님 전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자, 안성기 선생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뭐 빈소에는 인산인해입니다. 대한민국의 별이라는 별들은 다 모여들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자, 안성기 선생의 그 육식급자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갔으며 또 하늘 아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육식급자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안성기 배우님의 팬들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1월 1일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흔치 않는 그 육식갑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1월 1일이면은 범에다가 또 범, 그러니까 호랑이가 3마리가 있는 격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 아주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그 대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다. 범띠에다가 또 1월 1일이니까 범이 3마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친근한 아저씨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모든 일을 내가 하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격이거든. 그래서 음양을 보면은 음양오행을 보면은 목이 2개고 화가 하나, 토가 3, 금이 하나, 수가 하나 이래가지고 토가 이렇게 많은 편이에요.
토가 많게 되면은 이분은 그 방면에 독보적인 그 존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살 때부터 이 아역 배우로 아주 그냥 광대 자질을 갖추고 있다. 옛날에는 광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 이 엄청난 60갑자다. 사실 배우로서는 크게 성공을 하고 또한 문학계에서도 아주 부러워할 그리고 금관 훈장을 못 받았지만은 은관 문화 훈장을 가수 조용필 씨와 2013년도에 정부로부터 받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우리 간혹 선생님이 하나 놓치신 게 있는데 예. 이분 별세를 하셔가지고 어제 그 저기 뭐 하나 또 했죠.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강문화훈장을 건관 그 결국은 하나 받았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고인이 되어서 금강문화훈장을 받은 건 최초로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살아생전에 금강문화훈장을 받으신 분은 계십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잠깐 봤는데 뭐 그 빈소에 누가 가서 이렇게 이거 주는 게 있는 게 그게 아마 요번에 받은 걸 예, 예. 금관 문화훈장이 그때는 2013년대 은관 문화훈장을 조용필 그 선생하고 이렇게 받았더라고. 그래서 목에 또 걸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조용필 선생하고는 중학교 차이나더라고. 같은 반 같은 옆자리에 앉은 친구라고 그럽니다. 야. 그래서 또 같은 마을 살고 해가지고 학교 길에는 같이 등하교를 함께 했다라고. 그냥 뭐 조용필 중마고우네요. 중마고우죠. 예. 예. 그 우리나라 이거 최초의 그 보니까 또 이분이 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에 2010년도에 이래 보니까 10년간 주기적으로 주연상을 수상했고 아 그러고 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영화 3대 영화상인 뭐 청룡상, 그 다음에 백상 예술대상, 대종영화제 대종상 그걸 봐 60여 개를 그냥 그분이 아주 휩쓸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안성기 이러면은 참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 60갑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연주의 정관 겁재가 도리어 정관을 호위하는 그 60갑자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내가 배우지만은 이 배우가 배우를 떠받쳐 주는 격이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는 아주 대부격이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명성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 배우가 배우를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다 좀 시기 질투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대배우가 자기보다 또 아주 받쳐주는 게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태평양을 가는 격이다. 그리고 날개를 독수리한테 날개를 더 달아주는 격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일관에 보면은 목이 있고 또 지지에 화가 또 보면은 화생토 이래가지고 또 생해주거든요. 그래서 편인과 이 도화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안상기 선생은 이 사주를 잘 타고났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그게 또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부친이 체육교사를 하다가 아들이 너무 이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영화 제작자로 아주 그냥 또 하셨더라고. 보니까 왜 이 아들 사주가 그래도 잘 타고났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갔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데 그 다음에 또 영화 제작자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부를 또 많이 또 축적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편인이
천을 귀인으로 만나게 되니 이 작가복 또 상복 그 엄청나게 또 받게 되고 나중에는 무슨 대본이 나오면은 그 안성기 그 선생한테 걸치지 않는 게 없었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주를 사실 잘 타고난 거예요. 나이 60 한 5세까지는 참 잘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영화계에서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 참 대부로 오뚝 섰다. 하지만은 61세부터 70세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을미대운의 본인이 좀 건강에 좀 수수방관을 했다. 왜 그러냐면은 백호대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백호대살이 끼어가지고 참 거기다 또 파란만장한 고운기 대격변이 마지막 관문인 죽음의 그림자가 그때부터 나이 70세부터 서서히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바쁘고 참 착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 건강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더라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냐면은 61세부터는 사실 좀 안 좋았는데 이 60갑자로 보면은 근데 70세부터는 급격히 좀 안 좋았다. 한때는 자기가 이제 그 혈액암이라는 게 이제 그 완치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불씨가 조금 이 백호대살이 끼어가지고 이건 안 좋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위에 보면은 간지에 이 화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이게 좀 막아질 수 있는데 화가 없다는 게 이게 좀 슬픈 일이다. 이게 뭐냐면은 간지에 보면은 목이 있고 토가 있고 목이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화가 없는 게 이게 좀 백호대사를 막아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뭐 이게 이분은 뭐 기독교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절에는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절에 댕긴다 그러면은 스님한테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병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나면은 다란이에다가 부적을 해서 이 병화를 이제 얹혀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백호대사를 피할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그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니까 병화만 이 부적을 갖다 써서 지내줬으면은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74세에 돌아가신 게 너무 아쉽다.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분 있죠? 그 국회의원도 하고 왜 박사님? 이순재 선생도 그만큼을 원래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참 너무 이렇게 하늘나라에 빨리 간 게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안성기 고인의 60갑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60갑자를 봤을 때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합이 있습니까? 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충은 없고요. 그 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참 아마 그 자기가 이 대중의 그 인기를 많이 얻다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참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한마디 했다가는 또 그 불똥이 어디에 튈지 모르니까 근데 상당히 합은 돼요. 합은 되는데 이분이 아마 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다.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 너무 이렇게 참 옳은 일 하셨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야 될 텐데 그 말 못하고 그래서 합이 들어요. 충은 없고 안성기 선생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 도와주는 격이거든. 무슨 뭐 물질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이 기가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니까 아주 상당히 합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뭐 안승기 선생의 이 추모 물결이 인산인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때 우리 간혹 선생님도 안승기 선생의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승기 선생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분이 난 뭐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은 그 실미도란 영화가 아마 거기서 대활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사극이나 또 현대물이나 아주 그 뭐 상관없이 참 큰 대배우인데 너무 이렇게 참 일찍 고인이 되셔가지고 그 극락세계에 가셔가지고 이분은 아마 그 편안하게 안 있을 거예요. 혹시 극락세계도 이 등급이 있거든. 그래서 하등급에 머물면서 또 상등급으로 올라가라고 아마 이렇게 중생 구제를 하지 않으실까. 또 거기 가서도 이거 영화 그거를 또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촛불을 켰지만은 극락세계에 가셔서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송불하십시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